다산의 지혜로 마주한 나의 하루.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18년간의 육아를 마치고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던 어느 날, 서점에서 우연히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귀를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출발선은 다르다고들 말합니다. 저도 한때는 남들보다 뒤처진 출발선을 원망했죠. 하지만 다산은 말합니다. 출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착점이라고. 출발선은 내가 정할 수 없지만 도착점은 내가 정할 수 있다고요. 다산 정약용은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실학자였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유배되었고 9명의 자녀 중 6명을 먼저 떠나보냈죠. 저는 그의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산의 글귀를 읽으며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5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다산은 말합니다. 사연은 눈빛으로 담기고 세월은 주름으로 새겨진다고. 얼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저는 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자녀를 의심하고 친구를 의심했죠. 그런데 다산은 의심의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결국 의심하는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리니 이웃집 아이가 의심스러웠지만 도끼를 찾은 다음 보니 도끼를 훔친 아이 같지 않아 보였다는 예시이야기처럼요.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성을 내는 것은 쉽고 참고 넘기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낮은 목소리로 분노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어른의 분노란 낮은 목소리에 단 한마디를 담아내는 것이라고요. 저도 이제는 큰 소리치지 않고 제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적을 이루는 법도 알게 되었어요. 기적은 힘차게 내디딘 첫걸음에서 시작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내디딘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한 삼태기에 흙을 더 붓지 않아 산을 못 만든 것도 내가 그만두는 것이고 한 삼태기에 흙을 부어 평지에서 시작하는 것도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가장 깊이 새긴 구절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지키는 존재는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소중히 일상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지 않으며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이요. 삶의 격을 높이는 것은 지위나 신분이 아니라 부지런함이라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어찌하면 뭉툭한 것을 뚫을 수 있는지, 어찌하면 막힌 것을 트이게 하는지, 어찌하면 거친 것을 연마할 수 있는지 물으면 답은 하나, 부지런하라는 것이었어요. 욕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적다면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더라도 잃는 것이 작고, 욕심이 많다면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더라도 보존됨이 적다고 합니다. 더 가고 싶을 때 절제하고 두려울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탁월함이라고요. 제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천지는 변화하고 그 마음은 지극히 인자한데 인자함을 이루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마음은 몸의 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얻는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태도라는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어떤 이는 배워야 알며 어떤 이는 곤란을 겪어야 알지만 과정은 달라도 그 깨달음은 모두 같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아이는 세상에 나와 말을 익히고 노인은 세상을 겪으며 침묵을 배운다고요. 말을 쉽게 하면 신실함이 없고 말이 수다스러우면 지루하고 말이 방자하면 거슬리게 되고 가는 말이 무리하면 오는 말도 무례해진다고 합니다.
마음을 붙잡는 법도 알게 되었어요.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고요.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이고,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말도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상황에 휘둘리면 나의 마음을 잃게 되니,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선을 따르기는 산을 오르듯 어렵고, 악을 따르기는 담이 무너지듯 순간이라는 말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즐기는 것은 만 번을 반복하는 애정이며 앞으로 만 번을 더 반복할 것이라는 긍지라고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어른의 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100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킨 것을 가리켜 어른의 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을 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고,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부분을 빼고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고요. 꿈과 현실에 대한 다산의 가르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꿈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라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현실이라고, 목가에서 물고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은 돌아가서 그물을 짜는 이만 못하다고요. 어른이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존재라는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근심과 고난이 나를 살게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말도 깊이 새겼습니다. 욕망에 실려 떠나버린 나를 다시 찾아오기란 어렵고,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요.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 때가 타고 닳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잘 먹기를 들이면 헐거워지고 바스라진다고요. 사람들이 선량한 마음을 놓아버려 마치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 같으니 날마다 베어버리면 어찌 아름답겠냐고 물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어느새 쌓인 말들이 행동을 앞서게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말이 많으면 빨리 궁해지니 차라리 속을 비워 지키는 이만 못하다고 합니다. 교묘한 말과 꾸미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고요. 인간의 격은 축적한 지식이 아닌 드러난 태도로 증명된다는 말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미인을 좋아하듯 현인을 존경하고 힘을 다해 부모를 섬기며 벗을 사귈 때 말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말도 깊이 새겼어요. 스스로 바로잡은 후에 화를 쏘고 적중하지 않더라도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돌이켜본다고 합니다.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티어야 나이테가 쌓이니 조급해하지 말라고요. 살아가며 겪는 세월 가운데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는데, 그것은 경험에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해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 공부란 본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방향을 나은 쪽으로 돌리려는 노력이라는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고요할 때 텅 비면 밝고 밝으면 통한다고, 움직일 때 거두면 공정해지고 공정하면 넓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곧게 세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으니 섬세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떳떳함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자 매사를 삼가는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말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대가 방에 홀로 있을 때 방 구석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도 어그러진다는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꾸라고.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른스러움이란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도 않고 기꺼이 나이다워지는 것이라는 말이 50대인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60에는 말을 듣는 법을 터득했고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공자의 말씀처럼요. 인간은 격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췄을 때 오히려 길을 찾아낸다는 말도 깊이 새겼습니다. 멈출 것을 안 다음에야 정해지고 정해진 후에야 마음이 고요해지며 그 후에야 편안해지고 그 후에야 얻을 수 있다고요. 고난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어른이 단단한 까닭은 겪어온 무수한 고난을 주름에 갈무리했기 때문이라고요.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인내하게 함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새벽은 어른의 시간이라는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어제와 오늘이 교차하는 순간 나는 새로워진다고. 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범한 것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일이라는 말도 깊이 새겼습니다. 다산의 가르침을 읽으며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출발선은 달랐지만 도착점은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을 배우며 마음의 중심을 세우려 애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500여 권의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그처럼 단단한 중심을 세우고 싶습니다. 50대 중반에 만난 다산의 지혜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제 삶의 품격을 높여가려 합니다.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려 합니다.